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바이두의 스마트 도시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 전역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선봉장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바이두 관련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스마트 도시 관련된 의견과 함께요, 국제 정세를 보는 제 의견, 어느 정도 저 개인적으로는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사이트가 조금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덧붙였습니다. 네, 영상 이제 바이두 보시는데 좋은 영상이었으면 하고요. 네, 우선 처음에 Seeking Alpha에 따르면 이제 바이두는 no longer a search engine play but an AI bet 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검색 엔진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 갖는 기업이 아니라 AI 부분에서 사업 역량을 집중하는 AI 업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summary 부분, 요약 부분만 내용을 우선 보게 되면요. 바이두는 자체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외부적인 악재들로 이제 arbitrary reasons라고 해서 이 외부적인 악재들로 최근까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세가 이어졌고 주가는 지지부진하면서 우하향하는 최근까지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두는 여전히 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이 검색 엔진 위주 사업체인데요. 그렇지만 점점 검색 분야 시장 점유율을 낮추면서 현재는 주력 부문을 AI 부문으로 바꾸려고 물심양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회사의 AI 시장으로 확장세가 앞으로 이 바이두라는 회사 성장성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최소 3년 이상 이 종목을 보유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쭉 빠르게 보면요. 바이두는 주력 부문인 온라인 광고에서 사업적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AI 기술 주도한 성장 발전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국이 최근 들어서 당국의 규제 강화 부분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이두 관련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 자신의 그런 기사가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중간에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었고요. 중국 투자 시에 불필요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 기간 동안 추진하는 14차 5개년 계획, 이 적극 추진하는 정책 관련한 수혜 섹터의 이 포지션,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이두가 알리바바보다 더 나은 선택지라고 말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두가 적극 키우는 이 사업 부문이 AI인데, 이제 인공지능인데, 이 부분은 중국 정부가 산업우호 정책으로 내놓고 있어서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당국 규제 부분에 대한 높은 면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higher degree of immunity 그렇게 소개하면서요. 비교를 하자면 바이두 투자를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서 중국 로컬 언론 통해서요.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관련한 내용을 조금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두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백서 발간했는데 2021년, 2025년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디지털 중국 신형 도시와 국가 전략 지도 하에서 스마트 도시 건설이 가속화되는 시기 맞고 있다고 기사에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첨단 기술력을 활용해서 도시 중심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는 곧 중국 공산당 중심의 탑다운 계획 경제 그리고 계획 사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거버넌스를 실험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스마트 시티의 상용화 부분에 있어서요. 그런 일환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당 독재 그리고 계획주의는 경제 부분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배제한 이상적 이념으로서 큰 실패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기존의 관념을 탈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AI를 통한 종합적, 복합적인 관리를 통해서요. 이제 그에 덧붙여 기술을 통해서 중국 특색, 중국特色 社会主义라고 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념 실현을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바이두의 스마트 시티 의제 포럼 진행됐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두의 스마트 시티 사업부, 중국의 정보통신연구원 산업&기획연구소가 연합을 해서 이 바이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백서를 정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서에서 보면요. 중국 스마트 시티 4대 발전 방향 제시했는데 우선 정책 면에서는 국가 시스템의 전체 배치, 각 지역별 추진 속도 차별화,
기술적인 측면에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우선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보면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주창한 개념으로요. 컴퓨터에다가 현실 속 사물, 쌍둥이 매개체를 하나 만들고 나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컴퓨터로 우선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결과를 예측하고 실제로 도시 운영에 적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술, 스마트 시티, 기술 체계 재구성 가속화, 세 번째 응용 단계에서는 데이터 업무 수요, 업무 상황의 심층적 융합을 이끌어낸다. 네 번째 실천, 각급 정부는 성 단위, 산동성이나 이렇게 성 단위, 도시 단위, 시 단위, 현 통합해서 협동 발전 체제 구축한다고 해서 4대 발전 방향 이제 크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바이두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스마트 도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바이두가 가진 강점 4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데이터 요소 배치 능력이 되겠습니다. 바이두는 바이두 서치라는 자신들의 검색 엔진으로서의 막강한 지위를 토대로 해서요, 서치 부분의 강점, 그리고 바이두 맵, 바이두 지도는 중국 여행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능력을 이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과 융합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통해서 누적된 이 빅데이터 부분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스마트 시티 사업에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뛰어난 AI 기술력이 있습니다. 바이두는 중국 내에서 선두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AI 업체로서 AI 반도체 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부문의 AI 기술력 제공하는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기업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이것은 오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와 R&D를 지속해온 아주 꾸준한 의지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기구로부터 글로벌 4대 AI 회사 중에 한 곳으로 평가받는 AI, 이제 바이두가 될 것이고, 최근 3년 동안 중국 AI 특허 출원 시종일관 1위를 고수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바이두가 중국에서는 이제 AI 부분 1등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업계 내에서 비교할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그런 부분을 평가해 줄 수 있고요. 셋째, 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했다. 첨단 산업 키우기, 인재 양성, 도시화 등 이 중국 당국의 수요에 부합하고 중국 당국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바이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오픈소스 플랫폼 개방된 산업 생태계. 네, 바이두는요, 스마트 시티는 플랫폼 플러스 생태 업무 전략을 유지하고 핵심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오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제로섬이 아니고요. 상생 문화를 조성하면서 공동적으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같이 나눈다.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데 이 바이두가 전반적인 사회의 긍정적 에너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바이두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개념을 좀 보기 위해서 국내에서 나온 내용을 좀 덧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 아직 생소한데요. 우리에게도 보면은 점점 친숙한 개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해서요. 이 건설이 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라고 조금 길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스마트 도시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첨단 기술 기반의 미래 도시형 인프라 시설 투자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유무형 시설 구축과 함께 도시와 산업도 결합하는 등 진보적인 개념의 인프라 투자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공론화가 되면서 스마트 도시 관련한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비교할 때 국내의 스마트 도시 추진 상황은 조금 속도가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바이두가 중국 당국의 스마트 시티 추진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빠르게 관련 사업에서 포석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번 결론 내릴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당 독재 특성상 이 공산당의 내부 지침, 정책 추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은 이미 익히 알려진 상황입니다. 디지털 중국이라는 기치하에 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중국 당국 중심으로 구조가 개편되는 양상으로 한번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국가 자산, 즉 플랫폼 기업은 국가에 해가 되는 집단으로 지금 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사회 체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빅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시키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이런 데이터 부분의 자산들을 조금 가지고 가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 경제 실험하는 것으로도 한번 해석할 수 있는데요. 생태계를 개편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이제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개편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중국 당국으로서의 골치 아팠던 그런 점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제 규제 강화,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PPP라는 용어는요, 중국 경제를 보시거나 이제 민간과 관영에서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중국 경제를 보면 이슈 다루면 정말 많이 나왔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민관 협력은 인프라 투자에서 많이 적용이 됐던 것인데요. 기존 상식에서는 경제적 인프라 구축,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볼 때 이 PPP와 최근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이 굉장히 유사하게 해석이 되고요. 바이두 주도로 진행되는 이 중국 내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민관 협력, 즉 PPP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바이두라는 민간 기업이 자신들이 가진 AI, 스마트 클라우드 등 기술력을 발휘해서 중국 당국이 관리하는 이 행정구역의 디지털화 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영미권 언론에서 주목했던 전기차, 자율주행 부문은 바이두 AI 생태계 구축의 주된 요소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바이두는 중국 전역에 자신들의 AI 기술력이 자연스레 스며들도록 하는 포석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판을 만들고 새로운 판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한번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 최근의 뉴스들 행간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고, 이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이 정말 중국의 계획 경제와 잘 맞아 떨어진다. 그런 부분으로 한 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반화 오류로도 볼 수는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중국을 볼 때는 중국은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긴 호흡으로 장기적 전략을 세운 후에 중단기 세부적 플랜, 즉 전술을 마련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에 굉장히 능숙한 곳이, 그리고 능숙한 사람들이 중국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 주도로 영미권이 현재 중국의 치부를 지속 공격하면서 이 쫓기고 있는 자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은 끊임없는 내전으로 다져졌고,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미국과 밀당도 하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이제 플랜 하에서 마이 웨이를 걷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두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바이두는 중국 당국과 협력해서 어쨌든 스마트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했던 이제 용어 테크노크라시라고 해서 테크노크라시가 될 텐데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과학기술 등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이 테크노크라시가 중국 사회에 곧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조금 공포스러운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눈에 띄었는데요. 자본주의의 혼란, 부의 편제나 소비에서 비판적 입장에 서서 이 분배 공평, 공공의 복지가 유능한 기술자, 즉 AI 기술이나 첨단 기술 등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테크노크라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 관리자로서 중국의 공산당이나 당국자가 들어갈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큰 도시나 이 중국 사회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이 기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첨단 기술 빠른 발전 속도 감안하면요, 이런 테크노크라시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것으로도 보이고, 이는 결국 모든 것에서 당국 감시를 받는 이 빅브라더 사회가 이 중국이 먼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다는, 상존한다는 그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생각해 보게 하고요. 다르게 보면은 이제 프라이버시를 희생하고서 안전과 편리를 보장하는 이 새로운 미래 사회에 대해서 대중들 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뭐 이렇게 양당 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당 체제에 있어서 대중들의 그런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만, 중국은 현재 일당 독재라는 체제로서 공산당이 추진한다면 그 정책대로 사회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이 스마트 도시 사업이라는 것도 중국 당국의 구미에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위안화, 스마트 시티,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사물 인터넷 등으로 중국은 현재 디지털 차이나 실험 성공하고서 패러다임을 만드는 국가, 최소한 세계는 아니더라도 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러다임 만드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최근의 실험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첨단 부분에서 미국을 앞서 나가겠다, 그런 강한 의지 드러내고 있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내용을 좀 보면서 제가 의견을 드러내다 보니까요, 거창하게 내용이 조금 확장됐지만 어쨌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 기술이 발전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한번 지적해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바이두는 중국 정부가 밀고 있는 이 첨단 기술 AI 부분에서 존재감이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바이두의 스마트 도시 사업 확장 속도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제 정세로 조금 넘어가는데요. 예,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정치인들은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거나 이 정책 부분을 고집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익에 머리를 맞대지 못하고 불협화음만 내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야 적정 수준에서 협의하는 식으로 비싼 임금을 이제 월급을 받고 급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말아버립니다. 특별한 정책은 없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주구장창 욕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땅 파고 다리 놓고 건물 짓는 식의 적자 재정 통한 GDP 증가 효과를 노리는 등 단기적이고 그런 중단기적인 성과에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점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기축통화인 달러 찍어낼 수 있는 위치 이용해서요. 달러를 찍어내고 시중에 퍼져 있는 이 달러 가치를 낮추는 등 유통되고 있는 달러 가치 낮추면서 다른 국가와는 합의 없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든 대통령 미국산 Made in USA, 이 미국산 서라는 식으로 자유시장주의라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 정신을 잊고 망각하고서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최근 행보 드러내고 있는 미국 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중국에게 압박했던 그런 시장, 자유시장주의, 시장경제주의 그런 부분을 따라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조금 자기 스스로 깨고 읽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국제뉴스를 보니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려면 인프라 투자 단행해야 한다는 조금 철진한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해묵은 정책이 이제 넘버원 USA 지위를 지켜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지금 스마트 도시 관련한 중국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중국에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착착 준비를 잘하고 있다. 그런 행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미국이 이런 철진한 인프라 투자 확장 정책 갖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미국의 넘버원 지위 지켜줄지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서 보는 중국은요. 세상에 이런 일이와 같은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만 나는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국내의 이런 기자들의 행태 그런 조금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왕 다룰 거면은 이제 중국 산업이나 사회 변화되는 분위기 좀 심층적으로 다뤄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 중국을 좀 볼 수 있는 내용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전문가라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데요. 상당수가 영미권에서 중국학 관련 석박사 출신도 있고 국내에서 석박사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중국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조금 의문시가 됩니다. 굉장히 편향된 소식이 많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을 볼 때 현재 국내의 많은 대중들은 색안경을 우선 끼고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탈피 안 되면 우리나라는 훗날 더 가서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곤란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헤지펀드계 대부인 레이 달리오는 중국식 자본주의, Chinese capitalism 하면서 우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상대방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또 책에도 많이 인용이 되는 문구인데 새가 날기 위해선 좌우 날개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 정세 이야기 위해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제 G2 소식 봐야 되는데요. 자체에서 나오는 뉴스들 비교 참고해서 균형적인 관점에서 이들 두 나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미국의 영미권에 편향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반중국 프레임으로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요. 결국 이러한 것은 누구에게 좋은 일이 시키는 것이 될까 조금 의문시 되면서 이렇게 반중국 기조가 될 때 중국 자체적으로는 내실을 다지면서 새로운 장기전,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국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이두 단신이 하나 있는데요. 또 이제 올림픽과 좀 연관된 소식인데 이 바이두의 AI 로봇 샤오두가 중국 다이빙 대표팀 코치로 최근 수개월 전에 나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이두의 스포츠 마케팅 성공 사례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선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다이빙 부분에서 중국이 보면은 압도적인 실력으로 총 8개 메달, 금메달이 걸린 이곳에서 7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놓친 이 한 종목 역시도 이제 은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거의 독식을 했는데요.
영국이 금메달 1개로 이제 체면치를 했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다이빙 전 종목 석권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다이빙이 중국에는 효자 종목인데요. 특히나 원래 다이빙이 효자 종목이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뭔가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8월 18일 AI 총회에서 이 바이두 주최로 하는 AI 총회에서 다이빙 대표팀 중국의 다이빙 대표팀의 다큐멘터리 방송이 진행되고요. 바이두의 AI 기술력이 이 다이빙 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냈는지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전해질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이제 속담을 붙여봤습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이제 야마타카기가 유엔이 토도 가라즈하라고 하면서 산이 높기만 해서 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칠애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두가 주가 등락 연연치 않고서요. 자신의 본업에서 내실을 기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거칠애보다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이 속담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보면요. 이도 호르나라 미즈노 네르마데라고 하면서 우물을 판다면 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보면요. 끝까지 한다, 끝까지 파고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의 AI 기술에 대한 지독한 열정과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해서 이 2개 속담 한번 붙여봤고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두는 10년 이상 투자 연구 개발로 구축한 이 AI 기술력을 바탕으로요. 중국 전역의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 산업 전반에 사업 확장을 위한 현재는 판짜기에 돌입한 것으로 한번 조심스런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긍정과 부정이 상존에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바이두가 현재 자신들의 AI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계 단위로는 세계 시장을 노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중국 전역에 있어서 기술로 인류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자신들의 사업 목표를 차곡차곡 잘 실현하고 있다는 점은 이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영상 만들 때 마지막 부분 한창 요약을 하고 의견을 붙이는데요. 역시나 한번 보면은 바이두는 중국 당국의 스마트 도시 사업에서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라는 것은 간단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요. AI 이제 반도체 칩 기반으로 한 대형 컴퓨터라고 한번 해석이 되고요. 이제 도시 생활은 안전함과 편리함이 높아질 것입니다. 제고가 될 것인데 그렇지만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되는 그런 빅브러더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테크노크라시가 중국식 사회주의 성공 기로에서 성공으로 갈지 아닐지 그 여부를 잘 드러내 줄 것 같습니다. 국가의 디지털화 가속도 이후 일당 독재, 중국이라는 사회는 일당 독재의 상명하다.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는 그 명령을 수행한다. 이 탑다운 방식으로 구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플랫폼 소유한 빅데이터, 그러니까 기업들이 소유한 빅데이터는 이제 국가 소유의 자산으로 편입되려는 모양새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플랫폼 기업들의 상당한 압박을 가는 것으로도 자연스레 흘러가는 이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경제 구조 상당 부분 국유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민영 기업들은 구조 개편 및 업황 변경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최근의 규제 강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래 굵직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 시진핑 장기 집권 여부, 그 다음에 디지털 차이나, 디지털 위안화, 그 다음 스마트 시티, 여러 가지 기술 부분들, 미중 간의 패권 다툼, 오랜 기간 이어질 패권 다툼, 이렇게 굵직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있으니까요. 중국은 어쨌든 현재는 전국 안정, 규제, 통제, 감시 강화라는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적군을 제한하면서 중국이라는 사회 리스크가 크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드러내면서 안에서는 지지고 볶고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장기전 준비하는 중국이 아닐지 이제 한편으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사회는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야 합니다. 영미권이 자신들의 이제 low context, 이제 저문맥 사회 정도로 해서요. 그냥 고지고대로 보는 식으로 해석하는 식의 영미권의 방식으로 이 중국을 보게 되면 이 사안에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도 역시 체면이나 그렇게 하이 컨텍스트, 이제 고문맥 사회 맥락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영미권의 시야와는 다르게 이 중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것,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보인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념이나 패러다임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겉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조금 밉보이면서 스스로는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한번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바이두는 중국 전역 스마트 도시 사업 참여하면서요. 자신들의 AI 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면서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다. 뭐 주식시장 증시에서는 잘 이제 밸류에이션 잘 평가 못 받고는 있지만 가치를 평가는 못 받고 있는데요.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성장성에서 사회가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 재평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하다 보면요, 계속 내용이 많아서 조금씩 길어지는 영상이 될 텐데요. 어쨌든 이번 영상이 이 바이두라는 종목 보시고 중국 사회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바라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